고리 1호기 재연장 논란과 원전 해체기술연구센터 유치 경쟁으로 이 원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 정부가 원전 2기를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밝히면서 원전 문제가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원전 2기 추가 건립 지역이 삼척하고 영덕 두 곳 중 한 곳으로 좁혀졌는데 이 삼척하고 영덕이 주요 후보지에 오른 이유가 뭘까요? 원래 전력 설비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설비이기 때문에 그 전원 개발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지면서 전국에 여러 가지 후보지를 잡아두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발전소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들이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상당수 지정고시를 해제한 것이고요. 삼척 영덕은 실은 그곳에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우리가 했던 게 아니고 그쪽에서 초대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3년이 지나고 나서 지자체장이 바뀌고 하면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철회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고요. 뭐 저희가 맨 처음부터 나가서 그 원전 건설을 하겠다고 했던 곳이 아닙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지금 벌써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대 서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역이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반대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 의견은 항상 중요합니다. 반대하면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반대가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봐야 되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 반대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무조건적인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원전 건설을 함으로써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지역의 혜택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안을 저희가 내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면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지역에 너무 많은 지원을 하게 되면 결국은 전기값이 비싸지고 이것은 결국은 전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이건 한수원과 지자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뭐 금방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금방 해서도 안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네. 자, 원전 2기 추가 건설은 사실 정부가 석탄 화력발전소 4기를 짓겠다던 계획을 없애고 결정한 거예요. 네. 하지만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뭐 원전도 필요 없고 화력발전소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 환경하시는 분들이 쭉 그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쭉 공급 위주의 정책을 탈피해서 수요 관리 위주로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주장을 해갖고 발전소 건설을 억제했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지난 3년간 여름과 겨울에 전력 수급 위기가 엄청났었죠. 뭐 에어컨도 못 틀고. 근데 국민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전력 수요는 아침에 다르고 저녁 때 다르고 계절에 따라 다르고 뭐 월별로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전력 수요의 공급 목표는 여름철에 가장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첨두치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 기간은 1년 중에 1, 2주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년에 한 50주 정도는 항상 전기가 남습니다. 남는 것이 정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평소에 남는다고 해서 전기 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짓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가는 또 정전 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서 건립을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네. 이 원전과 관련된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원전 해체 기술인데요. 네. 최근에 원전 해체 기술을 연구하는 종합연구센터도 더불어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각 지자체의 유치 경쟁이 가열되는 양상인데 언제쯤에 최종 결정이 좀 날 것으로 보십니까? 우선 그 해체 기술을 한번 가만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체 기술은 근본적으로 그 빌딩을 해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대단한 기술이 아닙니다. 다만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에는 방사선 물질로 오염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오염된 부분을 먼저 제거하고 나면은 나머지 일반 건축의 해체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벽의 경우에는 그 오염된 표면만 긁어내고 나면은 나머지는 일반 건축물과 같아지는 것이고요. 그 파이프 같은 경우에도 그 표면을 녹여내는 용매를 순환시켜가지고 표면 부분을 딱 걷어내고 나면은 일반 공장처럼 그냥 절단해서 철거하면 되는 겁니다. 예. 다만 이제 기술적인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 놔뒀다가 방사선이 줄어든 다음에 폐로할 것인지 아니면 되도록 빨리 폐로할 것인지 또 이런 기술의 선택에 따라서 필요한 기술의 내용이 틀려집니다. 뭐 로봇가 들어가서 해야 될지 아니면 차폐복을 두껍게 입고 나가서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맨몸으로 들어갈지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들인데 예. 지금 연구개발하고 있는 것들은 아직 기술적인 선택 이전에 순수 연구개발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기술적인 선택은 결국은 한수원이 나중에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실증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약간 부풀려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어떤 순수 연구개발 차원에서 해체 기술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실증센터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만큼 기술적인 선택이 이루어진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또 하나는 그 지자체에서는 이것들이 뭐 수조가 이루어지는 산업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것들이 지자체에 유치되었을 때 지자체가 먹을 수 있는 게 뭔가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자체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인지, 큰 돈이 지자체에 유입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의 지식 인력이 유입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랑 관계없이 그냥 이게 큰 산업이라더라 해가지고 거품처럼 막 일어나 있는 겁니다. 사실 예. 이런 것들이 해당 사항이 되지 않고요. 또 하나는 해체 비용의 상당수가 방사선 폐기물 처분 비용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3조면 1조 5천은 방사선 폐기물 처분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 지역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 약간은 장밋빛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약간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뭐 유치 경쟁한다 이러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 원전 해체 기술 연구센터가 건립될 지역이 좀 생각해야 될 점, 갖춰야 될 점은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투자의 기본은 돈, 땅, 사람, 요 세 가지 요소죠. 그러네요. 사람은 기술력 말하는 거고요. 예, 네네. 예. 근데 특별한 기술력이 없을 때는 결국은 부지를 얼마만큼 제공할 것이냐, 부지가 얼마만큼 발전소 인근에 가까운 것이냐, 그 다음에 뭐 지자체는 매칭 펀드를 얼마만큼 제공할 것이냐, 이런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방사선 물질로 오염된 설비를 원전 부지 밖에 연구센터로 끄집어 나와서 오염을 제거하는 것들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예. 현지에서 오염을 제거하는 것이 상식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원전 해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지자체장이 뭐 재선을 위한 홍보용으로 뭐 유치하겠다 선언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네네. 이런 것들이 좀 거품이 많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고리 같은 경우에도 원래 원자력 발전소를 정지하고 나서 최소한 7년 이상 사용 해결료를 냉각한 후에 사용 해결료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나서 이제 해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원자력 발전소 가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서비스 빌딩들은 뭐 터빈 빌딩 이런 것들은 방사선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들을 먼저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7년 정도 기다렸다가 사용 해결료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제 철거를 하게 되는데, 지금 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공용 시설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 빌딩을 철거할 수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당장 폐로를 한다 하더라도 철거할 것이 없고 7년 후에 사용 해결료를 옮겨 놓을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체 산업은 지금은 그냥 순수 기술 차원에서 연구를 하는 차원이지 산업 기술로서 연구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